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부 프롤로그 1, 2는 녹음을 했고요. 영부 아이를 병들게 하는 부모, 부모를 아프게 하는 아이, 도파민과 건강. 여기서 도파민이 키워드죠. 도파민을 약화시키는 부모는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도파민이 약화된 자식들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1. 아이를 사랑한다면 적기 교육을 하자. 적기 교육이 질병을 예방한다. 한국의 영재들은 왜 창조적 인재가 되지 않는가? 유전자보다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크다. 2. 자기주도성 상실의 결말.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원리. 자기주도성 상실은 만병의 근원이다. 학습과 환경과 건강의 관계. 3. 감정 코칭과 반응 교육법 RT. 말이 몸으로 유전된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바로 면역력. DHEA 결핍과 질병의 관계. 4. 두뇌가 망가지면 몸도 망가진다. 두뇌를 위한 이기적 습관. 자기주도성과 기억력의 관계. 두뇌가 만드는 만병통치약이 뭐지?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수용체. 여기서 수용체는 인간의 모든 세포에, 뉴런세포, 시냅스의 끝부분에 박혀있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터널 같은 게 있습니다. 세포에. 그걸 수용체라고 합니다. 멘토 브레인 팁 1. 멘토 브레인은 제가 이제 연구소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거를 찾아서 만든 건데, 멘토들의 두뇌, 즉 스승의 두뇌라면 이래야 된다 라는 뜻으로 멘토 브레인을 만들었고요. 팁 1.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질 직업, 지속될 직업, 생겨날 직업.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의 문제를 극복하라. 한국인의 미래를 위한 5대 직업군과 진로지도. 미래사회와 미래경제 그리고 진로지도. 일부 우리 아이 양육법이 평생의 지능과 건강을 좌우한다. 두뇌 발달. 1. 두뇌와 몸의 건강은 늘 함께한다.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 이게 PNEI라는 겁니다. Psycho Neuro Endo Immunology. 알파맘과 아파맘, 메타맘과 에타맘. 개인의 건강도 사회의 책임이다. 두뇌에 좋은 음식이 몸에도 좋다. 두뇌를 위한 집중력 간식. 기억과 지능의 본능을 깨워라. 도서관 매점에 있는 5가지 집중력 간편식. 두뇌를 위한 음식 사용 설명서. 3. 질문하지 못하면 질병을 키운다. 자녀의 질문을 존중하라. 하브루타는 심신 건강의 교육치료. 권위주의는 자녀와 직원을 병들게 한다. 에디슨을 성공으로 이끈 엄마의 지혜. 4. 호르몬 순환과 면역체계가 평생의 건강이다. 양육법과 내분비계. 엄마와 자녀는 뉴런을 공유한다. 체험과 경험의 호르몬 순환. 아는 게 약이 되는 양육법. PNEI의 AHPA 축과 용기의 중요성. 5. 자기주도성은 성공도 주고 암도 치료한다. DHE로 DHEA 키우기. 본능의 엄격한 억압은 면역력의 적. 문화의 힘이 약한 나라의 비극.
네, 우리나라 문화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암 유발 최대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 6. 마음의 병을 마음으로 치유하기. 집단 무의식과 양자의학. 질병 이득과 전환 증상.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죄책감을 용서와 희망으로 바꾸자. 7. 40대 이후는 죽도록이라면 진짜 죽는다. 흥미와 취미가 주는 면역력. 미생물의 바다에서 일어난 거품. DHEA와 면역력의 관계. 8.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면 저렇게 아프다. 질병과 암의 진짜 원인은 진퇴양난의 자녀교육, 세균 바이러스와 진화의학, 오래된 미래 양자의학. 멘토 브레인 팁 2. 자기결정성이 동기부여와 몰입과 건강의 원천이다. 좋은 멘토와 나쁜 멘토의 차이점. 시끄러운 아이들과 미술활동 실험. 12세까지 체험 로맨스를 느끼게 하라. 근육을 쓰는 체험은 평생 유지하라. 2부. 인생이 풀리는 두뇌 발달의 S라인에 주목하라. 두뇌 생존. 1. 두뇌 발달, 시기별로 이것만 주의하라. 두뇌를 위해 말조심하기. 청소년기의 두뇌와 이유 있는 반항. IQ 50을 떨어뜨린 엄마의 말 한마디. 자기주도성이 키우는 배짱기능과 질병. 5가지 성격의 경향성과 건강. 2. 배짱지능과 공감각 키우기. 뇌과학 실험들과 공부의 원리. 공감각의 중요성과 배짱지능 GQ의 작동. 사냥과 공부 그리고 기억물질. 배짱지능과 공부의 관계. 3. 두뇌 발달과 인생 발달 8단계. 미리 보는 우리 아이의 평생 스토리. 매슬로우 에릭슨 삶의 8단계. 두뇌의 시기별 욕구 주도권 S라인. 아이의 성장 곡선은 다양하다. 4. 개천의 용이 드물어진 이유. 동기감흥 때문이야. 동기감흥과 거울 유런의 위력. 부모가 한숨 쉬면 아이는 하품한다. 감사함은 모든 성공의 씨앗이다. 5. 부자 3대 절대 못 가는 이유. 자기주도성의 결핍은 바보를 만든다. 자식의 창의성을 죽이는 방법. 미래는 측정되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다. 6. 유전인가 환경인가의 문제. 유전과 환경의 장애물 경기. 진인사 대천명 후성유전학. 유전자보다는 환경 요인. 자존감이 세상을 창조했다. 7. IQ와 EQ가 인공지능의 몫이 된다. 선견지명의 도파민과 게스큐의 시대. 9가지 다중지능과 GQ, AQ, SQ. 인공지능을 이기는 AQ부터 GQ. 22세기를 대비하는 F21. 8. 치매 없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건강법. 뇌를 먼저 보살펴라. 노년의 뇌가 원하는 환경. 장수의 정석과 소울공업사. 건강에 가장 좋은 자기주도성. 멘토 브레인 팁 3.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과 독서의 3대 효과.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제 책에 부제가요, 두 사람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겨냥하고 있냐면, 일단은 최근에 공중파에 자주 나오는 뇌과학자 김대식 씨가 Be Question이라는 책을 출판했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이지성 작가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두 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Be Question에서는 question만 있고 answer가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해법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즉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김대식 박사는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자기는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TV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한 인공지능의 어떤 위력이 강하다. 자기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겠지만,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약한 인공지능이든 강한 인공지능이든 그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비록 그 예측과 예상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글쎄, 그것이 학자의 임무는 아닐지라도 저는 예술가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번 책은 그 김대식의 빅 퀘스천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제에, 이 책의 이제 주요 제목은 나중에 출판되면 확인하시고요. 부제에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아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지성 씨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고 했는지를, 이 책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독서는 강조하죠, 그죠? 이 모순점은 도대체 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책이 출판됐을 때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뇌와 독소의 협업, 뛰어난 독서가들, 독서의 3대 효과. 3부, 임신에서 출산까지 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태교, 두뇌 태교. 1. 엄마의 심장부터 보호하라.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태아. 음식 조절과 진화 의학. 마음 먹기도 조심하자. 엄마부터 도파민 두뇌로. 2.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는 사회. 경쟁의 조장과 동조. 성격과 질병의 관계. 이면의 관찰자들. 3.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 헌 유전자를 끄고 새 유전자를 켜라. 칠레 콩팥의 후성 유전학.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칠레에서요, 그 콩이, 완두콩이죠. 식용유 만드는 콩이 약 70%가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농약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뿌려진다고 합니다. 칠레의 그 콩밭은 GMO 콩입니다. 제가 칠레의 콩밭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 책에다 적어놨고요.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회 시스템과 후성 유전학. 제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행우주론하고 후성 유전학, 양자의학, 진화의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 습관을 기르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공지능과 상대할 수 있는, 또는 인공지능을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책의 어떤 주제입니다. 4. 태교의 전반기와 후반기, 심장에서 두뇌로. 기후 변화와 기후 환경과 태교. 엄마의 성격과 태교. 사랑은 적절한 배려와 거리. 여기서 기후 환경과 태교라는 것은요, 몇 월 달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이런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임신 초기에 갑자기 폭풍이 왔다. 그랬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 뱃속 아이와의 창의놀이. 전정각과 청각을 자극하라. 감각의 발달과 적절한 자극. 엄마 자신을 태교하라.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엄마 자신을 태교하라. 6.
최상의 인큐베이터는 엄마의 가슴. 호피족의 캥거루 케어. 생후 1년은 캥거루 케어. 인간의 놀이 행동기. 멘토브레인 팁 4. 중고등학생을 위한 아세틸콜린 공부법과 안구운동. 아세틸콜린 공부법의 원리. 안구운동의 효과. 이 멘토브레인 팁 네 번째는요, 제가 중고등학생을 위한 최고의 공부법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아예 한 권을 쓸 예정입니다.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된 인문학 책을 씀과 동시에 공부법 책을 약 200페이지 정도 손에 잡히는, 손가락에 딱 잡히는, 책을 이렇게 말 수 있는 정도의 두께 정도.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을 정도의,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그 정도의 공부법 책을, 뇌과학 공부법 책을 쓸 생각입니다. 자, 4부 1세에서 3세까지 부모-자식 관계가 사회 적응력을 만든다. 두뇌 건강. 1. 기저귀를 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양육에서의 시중과 중용. 여기서 시중은요, 시중들 다 그런 널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적절한 어떤 중용을 의미합니다. 시중. 적절한 시기에 기회 포착을 하고 실행을 하는 시중이라고 하죠. 자, 아기에게 자라는 창의성. 엄마의 감정은 아이의 병이 된다. 2. 자기 결정성이 시작된다. 만들어지는 천재와 만족지연 능력. 유아의 판단력과 만족지연 능력. 천재를 만드는 자기주도성. 3. 신뢰감의 오피오이드계, 효능감의 도파민계. 회복 탄력성의 뇌신경회로. 자살하지 않도록 키우기. 사랑이 만드는 회복 탄력성. 제가 강의할 때요, 가끔 학부모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도록 키우는, 정확하게 인간이 자살하지 않도록 하려면요, 이 신뢰감의 오피오이드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발달해 있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4. 맞벌이와 한부모인 것에 당당하라. 엄마야, 문제는 자존감이야. 요즘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많죠. 역사치료로 동반 의존성 끊기. 무조건 자랑거리를 만들어라. 자부심은 삶의 필수 영양분이다. 당신이 무조건 자랑스러운 이유. 당신이 무조건 자랑스러운 이유에서 제가 평행우주론, 수직적 평행우주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무튼 넘어가죠. 5. TV와 보행기와 유모차를 쓰지 마라. 전정각과 후각을 위한 여행. TV는 여전히 바보 상자.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쓰려면. 흔들리는 그네 엄마 실험. 네. 보행기는 어쨌건 저는 권장하지 않고요, 무조건. 유모차의 경우에는 이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금지를 권할 수는 없는데요. 가급적 우리가 체력이 됐을 때는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를 이 챕터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야지 전정각이 잘 자극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업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제 딸한테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시집가기 전까지 업어주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업어주고 안아주는 게 실제로 그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 다 컸잖아, 너 애기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난처럼 아이들을 업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 어휘력과 반응교육법 RT. 공부가 재미있는 자기주도적 아이로 기르기.
아이의 언어지능 키우기. 아이의 질문에는 적극 수다를 떨자. 멘토 브레인 팁 5.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하는 말. 큰소리, 잔소리, 막소리. 큰소리 발전소는 감사함. 잔소리 발전소는 집착. 막소리 발전소는 비교. 말꼬리표 바꾸기. 마법 의미전환. 네, 드디어 오타가 나왔습니다. 마법의 의미전환입니다. 이걸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본문에도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F 해가지고요, 바꾸기 마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바꾸기 마법을 치면 찾기 2번 누르면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를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차와 실제 본문의 챕터가 일치하도록 하려면은 컨트롤 F로 찾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5부 3세에서 7세까지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로 키우자. 두뇌 열정. 1. 자기주도성을 만들거나 바보를 만들거나 폭력을 시작하는 엄마의 마음. 가장 중요한 나이의 가장 큰 양육 실수. 궁금하시죠? 자, 공간의 넓이와 애정의 밀도. Slow food, slow nurture. 2. 조기 교육은 조기 치매를 부른다.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방법.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의 차이. 연애도 공부도 로맨스다. 치매를 앞당기는 호르몬 순환. 3. 감각 통합을 위한 21세기 맹모 삼천. 후각을 자극하는 오감 여행. 첫돌 전에 떠나는 오감 여행. 후각 체험이 기억력의 핵심. 4. 3세 7세 아이와의 창의놀이. 창의적인 독서 습관 만들기. 아이를 망치는 사소한 일상. 장난감과 독서의 대원칙. 여기서 아이를 망치는 사소한 일상 페이지는요, 제가 카스하고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5. 3세 12세 아이의 자기주도성 기르기. 화이트헤드의 공부 로맨스. 구체적 조작기의 현장 학습. 가정 도서관 운영과 독서 로맨스. 멘토 브레인 팁 6. 대학생들아, 40세 이후의 진짜 승부를 준비하라. 2020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들. 이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에필로그에다가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에필로그는 오늘 이 목차를 다 낭독하고 내일 에필로그 1, 모레 에필로그 2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 낭독하는데 한 30분씩 걸려가지고 하루에 2개 하기가 또 주로 이게 밤에 하다 보니까 지금 새벽 2시 반이네요. 자,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들. 미래사업 C&D와 오픈 이노베이션. 어플루엔자를 극복한 진로로 가라.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뇌과학 상식. 여기서 어플루엔자 도대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부자를 꿈꾸는 인플루엔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CF나 광고를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 부자를 꿈꾸게 하고 무리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사게 하고 뭐 이런 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 역사가 250년이 되다 보니까요, 특히 미국과 한국이 심하거든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플루엔자라는 병에 걸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앞으로
성공하기, 취업하기 또는 창업하기, 창의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뇌과학 상식. 6부 초등학생 스펙보다 개똥 철학이 낫다. 두뇌 성공. 1. 엄마의 말이 아이의 몸을 아프게 하거나 머리를 나쁘게 한다. 언어 습관과 질병의 관계. 어릴 적 양육 쇼크와 질병. 2. 자기주도성과 체험학습. 어휘력의 기초는 오감의 자극이다. 감각이 언어의 개념이 된다. 결과적 칭찬과 과정적 칭찬. 3. 게임에 빠지는 아이, 폭력에 빠지는 아이. 도파민 회로와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평생 큰 힘이 된다. 게임에 빠지게 되는 심리와 대책. 4. 놀이와 요리가 공부의 전부라도 좋다. 아이의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요리는 인격 수양의 기초적 공부. 아이의 몰입 능력과 심리적 동굴. 공부 리스크와 교육의 바벨 전략. 네. 제 책에서 바벨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고요. 5. 스펙보다 개똥 철학. 학벌 성적 스펙보다 개똥 철학의 스토리 시대. 인공지능의 철학과 개똥 철학. 비둘기의 춤과 사람의 약점. 6. 초등학생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위한 게임. 의미 기억망이 뭐지? 이연 현상과 창의성의 조건. 반대말 공부의 강력한 힘. 7. 아이가 아프면 말투를 바꿔라. 엄마를 위한 NLP 마인드 컨트롤. 배짱지능을 키우는 3요소. 부모와 멘토를 위한 10계명. 8. 운동과 공부의 관계. 영어 학원보다 무술과 무용 학원을 보내라. 온몸 체험과 운동이 감동의 힘이다. 운동은 공부를 잘하는 최선의 기초다. 공부력, 괄호 지력의 3대 힘과 수면, 운동, 명상. 수면, 운동, 명상의 관계를 쓴 거죠. 멘토 브레인 팁 7. 이 7이 제가 이제 새로 쓴 부분 중에서 굉장히 최신 버전입니다. 최근에 공부한 거를 쓴 거죠. 자,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은 그런 인문학이 아니다. Liberal Arts 본질. 한국의 인문학은 아직 Liberal Arts가 아니다. 자기주도성이 삶의 바탕이다. 하브루타 앤 후츠파. 인재의 조건은 계속 변한다. 기계의 창의성, 인간적 창의성. 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인재의 조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써놨죠. 창조의 인문학은 질문학이다. 한국인을 위한 창조 문화를 만들자. 사실 이 멘토 브레인 팁 7은요 굉장히 깁니다. 이거 하나가 여기 전체 굉장히 긴데, 그래서 이 마지막 창조의 인문학은 질문학이다 해서 우리 한국이 문화 강국,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1. 엄마의 사소한 실수가 만드는 우리 아이 뇌 속 지도. 좀 이상하네. 에필로그 2. 자존감과 자기주도성이 사람의 지능과 건강을 지킨다. 내 생각에는요, 에필로그 1의 제목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사소한 실수가 뭔가를 만드니까 지도보다는 함정이 어떨까. 사실 우리 두뇌 속에는요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뇌 피질과 연합령까지 충분히 쓰도록 그 두뇌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뇌 속에 함정 3가지가 있어요. 편도체하고 중뇌 쪽에가 자꾸만 중독이 되는 일을 반복하게 한다거나, 또는 공포스러운 일이 계속 떠오르게 한다거나, 즉 쾌락에 빠지게 하거나, 불안에 빠지게 하거나,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 3가지 함정이 우리 뇌 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사소한 실수가 바로 그 3가지 함정의 아이들을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사실 제 책 전체에서 다루고 있고, 이 에필로그 1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일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방금 이걸 함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에필로그 2 읽고요. 에필로그 2, 자존감과 자기주도성이 사람의 지능과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목차하고 챕터 맞추는 이걸 함정이란 표현이 본문에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함정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는 함정이 있다니까요.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정을 하면 안 나오는구나. 지도를 해야 나오는구나. 쏘리. 지도를 해야지 함정으로 바꾸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쵸? 허허, 지도가 되게 많네. 그렇죠. 이거를 함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네네, 뭐 끄셔도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이거 빨갛게 표시해줘야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빨갛게 표시를 해줘야 나중에 디자인 과정 중에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컨트롤 F를 통해서 목차와 본문을 일치시키는 것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은 에필로그 1하고 에필로그 2는 내일과 모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